사랑하고 좋아하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자,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남자 중에 한 분이신 김상순 박사님을 무대에 올려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어제 혹시 제 TV, 김상순 TV 보신 분 계십니까? 생방송. 어제 밤 11시 반부터, 예, 감사합니다. 11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사중전에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대로 안 끝났어요. 그죠? 뭔가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이 어떻게 돼서 뭐 총서기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뭐 국가주석직까지 싹 다 퇴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또 댓글도 올라오고 문자도 오고 해서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심지어 저한테는 뭐 어떤 분이 항의하세요. 김 박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이게 없느냐?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기본적인 기러기들은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4연임까지 가는 탄탄한 대로를 사중전에서 시진핑이 제압했다. 4연임 간다. 이따운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거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시진핑이 못 오는 이유 5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온다 그러죠 바로? 그 뒤에, 그거까지 얘기를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생방송 타이틀 건 게 있어요. 뭐냐면, 반 시진핑파와 시진핑파 간의 군권 전쟁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인사이동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가 장악을 했다면 지금 군권에서 7명이 제일 최고 기구가 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거기 시진핑이 1등, 장요샤가 2등.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인데 지금 3사람이 공석이 돼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럼 시진핑이 이걸 장악을 했으면 그 7명 다 지 맘대로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못 채웠습니다. 3명 있는 건 못 채우고 그냥 끝났어요. 그럼 시진핑이 4연임 간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부주석이 있어. 제2부주석. 부주석이 올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 나타나요. 예. 장유샤한테 당해서. 그런데 얘가 왜 당했느냐? 그리고 그 밑에 넘버 4로 볼 수 있는 мя오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국 주입. 예. 공산당은 항상 총사령관이 있으면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넘버 2. 이 정치 공작을 하는 애들이 바로 이제 북한이나 공산당 이런 애들인데 그 мя오하도 시진핑의 왼팔이고 허웨이동은 오른팔이고 이 두 사람이 장요샤한테 다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을까요? 장요샤를 시진핑이 제거시키기 위해서 мя오하를 작년부터 장요샤를 제거하기 위한 그 공작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장요샤가 발각해서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28일 мя오하가 먼저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제2부주석인 허웨이 등이 이번엔 내가 나설게 해서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장유사한테 또 대치기를 당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날아갔습니까? 올해 3월 달에 양해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허웨이 등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을 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진핑이 4연임까지 갑니까? 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실망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실망하실 필요가 1도 없고 오히려 더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결론으로 드립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군권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군권전쟁이 원래는 10대 빵이었어요. 그죠? 시진핑이 알아서 그냥 일자로 내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번의 장요샤를 제거하다가 실패해서 장요샤가 10월 16일 날 4명의 상장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10월 16일이 언제요? 10월 20일 사중전에 개막하기 나흘 전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10월 17일 9명의 상장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대장이 이제 거기는 상장이에요. 9명이 날아갔어. 이 9명이 전부 다 누구냐? 시진핑의 정말 13년 동안 키워왔던 제일 최고
지도급에 있는 군부 인사들입니다. 이 핵심을 다 날려버렸어요. 17일 날. 16일 날 4명, 17일 날 9명, 18일 날 상장 또 4명, 중장 9명, 소장 15명, 3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군사의 주석이 시진핑인데 부주석인 짱유사가 집어뜨려 그걸 처리해버려요? 절차가 없습니까?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 이 절차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앙군사위가 아니라 공산당의 가장 높은 기구의 두 번째 기구인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여기가 7명이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 바로 밑에 있는 24명이 있는 중앙정치국에서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군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중앙정치국에 그러면 1번이 누구예요? 시진핑이야. 그리고 중앙군사의 1번은 누구예요? 그것도 시진핑이야.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에 가면 짱유샤가 넘버 2이긴 하지만 중앙정치국으로 가면 24명 중에 이 사람은 한 15등, 16등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날려버렸습니다. 전부 다 시진핑 파들이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기레기들이 쓰고 있는 사중전에서 시진핑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4연행까지 가는 판을 깔아줬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두 번째 보세요. 자, 장성민이가 올라갔어요. 장성민이가 그냥 그 위원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앙군사위의 기율위원회 석입니다. 기율위원회는 우리 같으면 감찰 조직이에요. 파워가 세죠. 근데 이 사람은 섬서성 출신이에요. 섬서성 출신인데 기자가 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현실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섬서성 출신이니까 시진핑 고향이 어디예요? 섬서성이니까 섬서방이다. 그래서 장성민을 올린 것은 더 군권이 강화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웨이둥과 мя우하를 숙청할 때 장유사를 도와서 같이 숙청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장성민입니다. 장성민이는 거기가 아니라 시진핑파가 아니라 섬서방이 아니라 장유사 파이고, 장유사도 섬서성 출신이에요. 처음에 시진핑이 군권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료위안하고 요야조하고 이 짱유사 이 세 사람이 태자당 중에서 군부 출신의 3인방이에요. 이 사람이 시진핑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시진핑이 배신하고. 그리고 장유사를 쳐내려고 하다 지금 이 둘이 싸움이 붙은 거고, 시진핑과 장유사가 이 싸움을 붙은 이유는 하나는 바로 자기 동지라고 다 쳐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기 차례가 왔으니까. 두 번째는 대만 공격이에요. 군부 입장에서 보면 붙으면 해군은 다 전멸이야.空군 다 전멸이고 육군도 마찬가지로 로켓군 박살납니다. 물론 미국의 항모도 한 4개 함대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건재합니다. 다시 그냥 만들면 돼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참고 있던 거 다시 갖고 나오면 돼요. 중공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군부 출신이니까 알고 반대를 하고 둘이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일 동안 숙청했던 그 높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동부정부 출신의 복건성파의 31집단군 출신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복건성의 시진핑이가 성장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당서기로 넘버원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당에 대한 복건방을 키우고 군부에 대한 복건방을 키우고 더 중요한, 아까 우리 대인호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비자금을 만드는 복권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당, 군부, 비자금 만드는 그 비자금에 비트코인 포함해서 지 동생 있죠. 시 위안핑 누나, 치차처 누나들은 이제 엄마 성을 따라서 치차처, 치안난, 이 사람들이 부동산, 그 다음에 이 광산 문제, 히토류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38살짜리가 15년 전에 23살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조직을 움직입니까? 뒤에 누가 있어? 시 위안핑, 시진핑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비자금을 얘가 관리한 거예요. 천지가. 이름 자체도 태자그룹 아닙니까? 태자그룹, 프린스그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어쨌든 다시 되돌아와서 사중전에 되돌아와서 다시 보면
이 복권방 세력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군부의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를 다 채워내는데 없어. 동부정부, 서부정부, 북부정부, 남부정부, 중부정부, 사령관, 정치위원 이 사람들 다 날라갔어요. 그럼 지금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못 채워놓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채워놓죠. 왜? 4명인데 군사위에 중앙군사위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임면권은 시진핑이 갖고 있어. 근데 나머지 3명 짱요샤, 그 다음에 료전리, 그리고 장성민 이 세 사람은 월점 파러 갑니다. 베트남하고 전쟁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만 침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 아니다는 거지. 더 힘을 키운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3대1인데 시진핑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해도 다수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올려봤자 안 돼. 그러면 이쪽에서 짱유샤가 올려봤자 시진핑이 사인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문제, 군사 문제가 완전히 안 돼 있어. 이해되셨죠? 군사 문제 이제 이해되셨죠? 네. 지금 대충 보면 10대 빵에서 지금 점점점 옆으로 와서 지금 이제 7대 3으로 짱유샤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시진핑 4년인 가는 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보세요. 4중전회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중앙TV에서 들어가는 입장부터 설명하고 사진 찍고 매일매일 인민일보 신화사에서 요약 보고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나도 없었어. 이번에 하나도 없었어요. 영상 하나도 없었어. 폐막식 때에서 그날 오후 5시에 신화사가 공보를 나옵니다. 몇 천자 정도. 이런 사례가 없어. 근데 요약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까 왜 16일, 17일, 18일 동안 왜 짱요샤가 이걸 지멋대로 막 해버렸을까요? 짱요샤가 생각한 것은 친위 쿠데타가 겁났기 때문입니다. 10월 22일 날 2022년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후진타워 끌려나갔잖아요. 명단이 바꿔쳐졌잖아요. 원래 약속했던 거하고 다른 명단을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제1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이번에 4중전의 그 회의장이 어디냐면 징시빈관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경서호텔입니다. 경서호텔에 차이치하고 왕샤오홍이라고 하는 공안부장 둘이서 계속해서 일단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짱요샤 그룹이 그걸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리 집단군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북경에서 가장 센 집단, 중국에서 가장 센 집단의 파리 집단군이 들어가고 경서호텔을 둘러싸서 쿠데타 하지 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바로 16, 17, 18일 동안 시진핑 그 사람들 그걸 전부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는 당 조직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는 군부의 기획을 통해서 이 3일 동안 내려 조져버린 거예요. 자, 이래도 이게 뭐 4중전에서 시진핑이 잡았습니까? 아니라고 좀 알고 쓰자고 좀 제발. 그리고 우리 이제 아스팔트 동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짱요샤 우리 팀 아니에요. 짱요샤가 공권을 잡았지만 당권이 없기 때문에 짱요샤가 대장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당 쪽에서는 뭐 후추나 뭐 왕량 이런 공천단이 올라갈 텐데 이 사람들도 우리 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희망고문 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누가 됐든 리커창이 되돌아와도 우리의 적입니다. 멸족 대상이 3족을 멸한 애들은 멸족 대상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왕훈인 같은 애들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진짜 뭐냐면 그게 아니고 누가 되는 거, 인물을 쫓아가지 마시고 누가 되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말라니까. 정치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팬클럽이 아니라고, 정치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역량이 직접 오니까 흐름을 쫓아가야지, 흐름을. 뭐가 어떻게 변했고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저 새끼들은 뭐가 지금 똥줄이 타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편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인민들, 민중혁명이 일어날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실제로 민주화 국가가 설립됐을 때 그게 우리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없어. 다 죽어버려야 돼, 저 새끼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짱유샤 때문에 뭐 신났네 어쩌네 하다가 갑자기 뭐 시진핑 튼튼하니까 와씨 이거 뭐야, 기죽지 마시고 다 저기야. 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희망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군권전쟁 끝났죠? 제가 어제 제목이 뭐라도 군권전쟁 끝났지만 당권전쟁 시작. 당권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당권도 10대 빵이야. 근데 점점 하는데 당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위협받고 이 원로파들하고 태자당하고 온건파들 이쪽 공천단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게 인사를 움직이는 거죠. 그죠? 중앙조직부장이 스타이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연설 때 했는데 그 스타이퐁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온건파 중에 공천당 쪽입니다. 공천단 쪽.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황제고 내가 왕인데 인사권이 내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잡고 있다고? 그럼 당권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원래 잡고 있던 놈은 어디로 쫓겨갔느냐? 통일전선공작부로 쫓겨나왔어요. 걔는 원래 작업들 하는 거니까. 자, 이런 하나하나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지금 그 당권 쪽에서도 이미 흔들리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름하고 기구 때문에 헷갈리니까 제 유튜브 들어가신 분들 어쨌든 결론은 이거야. 군권은 7대3으로 이미 완전히 눌려있다. 군권전쟁 끝났다고 보고 당권이 이제 시작하는데 당권도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시진핑이 10에서 6 정도 내려왔고 나머지 공청단이 지금 올라가면서 6대4 정도는 됐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6대4 정도 되면 해볼만 하죠. 그죠? 시진핑이 지난번에 한국에 못 온다고 내가 5개째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오느냐. 온건파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지금 빨리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경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150% 160% 뭐 앞으로 더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히토리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오니까 시진핑이 뭐 다 됐고 4중 전에 다 끝났고 이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당권 전쟁에 더 주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희망 가지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 한 1분만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새벽까지 얘기했거든. 궁금한 거 풀렸죠? 이제 그 뭐 우리 그 4중 전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해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나 그 자교무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는 두 분이 하셨습니다. 이재봉 교수하고 김병준 교수 두 분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돕기 위해서 5명으로 이제 공동대표가 늘어나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고요.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아카데미 하려고 그랬는데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 말은 그렇게 안 붙일 건데 뭐냐면 2030서부터 우리 50, 60, 70, 80까지 우리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미국 문제, 중국 문제, 기후 문제, 역사, 사회 문제 등등 8가지를 매 주마다 3시간씩 강의를 8강의를 할 겁니다. 분기별로 하나씩. 뭘 우리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어떤 이슈가 지금 가장 크냐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집단 토론을 할 거예요. 일종의 석사반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목적은 뭐냐. 첫째, 자, 이슈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좋아하고 아는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국가와 민족이 필요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치기해서 버리고 어떤 자료를 뽑아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거예요. 두 번째는 토론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좀 더 그 과정이 지나면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게 석사반 훈련 수준으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예, 이거 이제 그 돈은 조금 받을 거예요. 10만원에서 30만원 알아서 내십시오. 청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알아서 내시고 왜? 그게 없으면 출석했다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야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변화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거,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연습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뽑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듣기 싫어도 있는 걸 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구호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CCP 아웃 3번 합니다. CCP 아웃! CCP 다시 세게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김 박사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주신 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있으면은 저희 이제 행진을